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야구 이승용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제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찍는데요. 이게 조금 더 제 감정이나 제가 느낀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적절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김하성 선수가 토론토로 오게 되고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에 합류를 하면서 로저센터에 가게 되면 류현진도 있고 김하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도 빼고 토론토까지 다녀왔습니다. 생생한 현장 영상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류현진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만남, 그리고 선수들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랜만에 로저센터에 가서 토론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류현진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진짜 몸이 진짜 좋아요. 뭐랄까, 단단한 돌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좋습니다. 자, 토론토 가서 류현진 선수랑도 대화를 나눴고, 이제 구단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류현진 선수 입장은 본인 컨디션은 지금 굉장히 좋고, 구단에서 이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구단의 입장은 이번 주 현지 시간을 금요일 시라큐스 원정에서 한 번 더 등판을 해보고, 그 등판 내용을 보고 류현진 선수가 바로 이제 언제쯤 합류를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나이더 감독 같은 경우 이제 감독실에서 기자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 프런트 오피스 그리고 코치진 감독,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에인절스전부터 7월 말에 시작되는 에인절스전부터 토론토가 휴식일이 없는 17연전이 시작됩니다. 이 17연전을 5인 선발이 아닌 6인 선발로 각각 3번씩 나오는 걸로 해서 뛸 것 같고요. 가스먼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와 2차전이 열리는 날부터 불펜 피칭을 시작하고 이제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끝난다고 하는데,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복귀를 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100%의 몸이 돌아온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인절스전부터 시작되는 그 17연전에서 이런 선수들에게 추가 휴식기를 주기 위해서 류현진 선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6인 선발로 3번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8월 중순이 되게 되면 각 선발 투수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불펜의 상황을 살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론토의 중계진 중에 한 명인 댄 슐만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순이 되면 키쿠치가 선발과 불펜으로 오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구속이 워낙 빠른 자완이기 때문에 불펜으로 가서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댄 슐먼의 의견이었고, 토론토 기자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8월 중순부터는 한 명이 왔다 갔다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의 투수진 상황, 마노아는 헤매고 있고, 그리고 베싯과 가스먼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토 언론들도 이날 감독실에서 슈나이더 감독과 나눈 대화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류현진 선수에 대한 질문에 할애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류현진 선수의 현재 몸 상태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토론토 언론에서 류현진 선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슈나이더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구속은 현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트리플 A에서는 100%의 몸을 보여준다기보다는 100%가 아닌 상태에서 이 팔의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공은 얼마만큼 던질 수 있는지, 로케이션이나 이런 커맨드는 어떻게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시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89마일, 88마일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금요일 시라큐스와의 이 트리플 A 원정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89마일 전후로만 나와도 구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토론토 클럽하우스에서 되게 밝게 웃는 볼을 봐서 또 좋았고요. 보도 반가웠습니다. 원정지 클럽하우스에서는 이제 페르난도 타티스 선수와 김하성 선수가 이제 서로 라커룸이 붙어 있었는데, 두 선수가 실제로도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이날 역시도 페르난도 타티스가 훈련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김하성 선수에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자, 김하성 선수가 이번 시즌 올스타에 뽑히지 않았다, 추가 선수로도 뽑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시즌 막판에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 다리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게 김하성 선수에게는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스타에 뽑혀도 본인의 이런 컨디션 관리나 체력 관리를 이유로 올스타전에 참가 안 한 선수가 많아지는 요즘 추세인데,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매치와의 시리즈에서 결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올스타전 4일간의 휴식이 정말 소중했을 겁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김하성 선수를 보니까 몸 컨디션이 다시 정상으로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일찌감치 휴식일 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샌디에고와 토론토의 시리즈가 열리기 하루 전날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는 이제 토론토에 모처에서 류현진 선수가 밥을 또 크게 쌌다고 합니다. 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류현진 선수가 플로리다에 있는 더니든 컴플렉스에서 훈련을 할 때는 또 심준석 선수랑 만나서 밥을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밥 잘 사주는 형? 아니면은 뭐 고기 잘 사주는 형?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토론토에 와서 류현진 선수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토론토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토론토의 여러 분위기나 환경이 한국도 생각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토론토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에 비해서 총기 휴대가 금지돼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은 안전하다랄까요? 예, 조금은 좀 보안이 잘 돼 있다랄까요? 아무튼 토론토에 사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김하성 선수가 토론토 처음 방문해 보는데 굉장히 좋다,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많았다, 음식도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음식과 이 토론토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김하성 선수, 제가 캐나다를 대표해서, 토론토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사소통은 김하성 선수가 이제 동료 선수들과 통역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농담도 하고 서로 웃고 막 장난도 치면서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지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김하성 선수를 이제 클럽하우스에 만나는데 농구 유니폼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농구 유니폼을 입고 거기 농구 유니폼이 이제 샌디에고, 이제 커스텀 농구 유니폼인데 샌디에고의 그런 저지 모양의 농구 유니폼에 뒤에는 7번 김하성 이렇게 한국어로 딱 박혀 있는 건데, 그거를 입고 이제 나가서 훈련할 때도 그 유니폼 그대로 이제 나가서 훈련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샌디에고에서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자리를 잡고 되게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이제 훈련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한국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막 올라온 선수들 보면 이제 각이 잡혀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되게 멀끔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본인이 되게 개성을 살리면서 편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본인이 훈련할 때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샌디에고에서 이 김하성 선수가 정말로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또 했었습니다. 서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샌디에고의 그 동료 선수들은 서울 시리즈가 발표되고 나서 김하성 선수에게 서울에 대체 맛있는 데는 어디냐, 서울에 가면 뭐를 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음식 위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라티노, 히스패닉 애들이 그쪽에도 이제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또 먹는 거를 또 어마무시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하성 선수가 서울 시리즈를 하러 서울에 오게 되면 김하성 선수와 이 샌디에고 동료 선수들끼리 어디 가서 모처에서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게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이 김하성 선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또 뭐 모르죠, 영국 남자 혹은 미국 남자 이런 유튜버가 김하성 선수와 그 샌디에고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 먹는 뭐 유튜브 먹방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정돈되지 않은 그냥 날 것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앞뒤 없이 주저리 이제 쏟아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아무쪼록 시라큐스에서의 마지막 리앱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토론토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야수 혹은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꽤나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즌으로 보이거든요. 부정탈지도 모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뭐다라고 이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격 지표, 수비 지표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남은 2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는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유현진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뭐 치킨 600마리 정도 다른 사람이 구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로저스 센터에 자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